야, 저 여자 정숙이 맞지? 세상에, 아직도 그 촌구석에서 커피 팔고 산대. 여기 VIP 성형외과야. 쪽팔린 줄 알아야지. 거울은 보고 다니냐? 사람은 가진 걸 자랑하고 없는 걸 비웃는다더니 딱 너희 얘기네. 모래말은 그럴싸하게 하네. 근데 넌 인생이 초라하잖아. 현실 좀 봐. 우리랑 같은 대기실에 있다는 게 민폐다, 민폐. 너희 얼굴은 성형으로 가려지겠지만 속은 평생 가리질 못하겠네. 안녕하세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해 전해드리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대기실에서 자신을 조롱한 동창들을 단 한마디로 조용히 무너뜨린 속 시원한 인생 역전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공감과 통쾌함이 있는 실화 사연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전라남도 순천, 낡은 벽돌 건물이 줄지어 선 조용한 골목길 끝자락. 큰 길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좁은 골목의 한켠에 작은 간판이 하나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의 다방 글씨는 많이 바랬지만 정성껏 닦인 유리창과 가지런한 화분들 덕에 지나가는 이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곤 했죠. 그곳에선 이정숙 씨, 올해로 60을 맞은 단정한 여성이 매일같이 새벽 6시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리는 찻잔 닦는 소리, 알맞게 볶은 원두의 고소한 향, 그리고 나무 의자가 삐걱이며 내는 낙지만 정겨운 소리들. 3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이 공간은 이제 손님이 북적이진 않았지만 동네 주민들에겐 그 정숙이 다방으로 마음 붙일 수 있는 쉼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20살 꽃 같은 나이에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 가진 것 하나 없는 월세방에서 시작한 삶이었죠. 새벽마다 시장에서 나물 떼다 파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낮에는 다방을 지키고, 밤에는 김밥과 도시락을 마라 근처 학교 앞에서 팔았습니다. 계속되는 삶의 무게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가족을 돌봤고, 그런 그녀의 손끝에선 언제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울로 대학 간 딸은 이제 출가에 바쁘게 사는 중이었고, 정숙 씨는 여전히 이 순천의 골목 안작은 카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명절도 생일도 휴일도 없이 가게 문을 열었고, 손님 없는 날이면 오히려 커피를 더 정성껏 내려두었다가 지나가는 이웃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그녀를 촌스럽다고도 했지만 정숙 씨는 마음 한켠으로 늘 생각했습니다. 촌스럽다는 말. 그거 따뜻하단 말이랑 비슷한 거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유리잔을 닦다 말고 컵 하나가 손끝에서 툭 하고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깨진 잔 조각이 손끝을 살짝 베었고 순간 그녀의 몸이 휘청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피 한 방울 없이 잡아냈을 텐데 요즘은 자꾸 손끝이 둔해지고 눈도 침침했습니다. 커피를 따르다가 컵을 넘기는 일도 잦아졌고 멀리서 오는 단골 손님의 얼굴이 분간되지 않을 때면 어느 순간 스스로 놀라 입을 다물게 되곤 했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정리하다가 숫자를 여러 번 잘못 적기도 하고 주문서를 두고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서 있을 때도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아무도 없는 가게 안에서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건 좀 불편하네. 그 말은 흩날리는 먼지처럼 정숙 씨의 마음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무릎이 아픈 건 참고
허리가 굽는 건 웃으며 넘겼지만 눈이 흐려진다는 건 세상과의 연결이 느슨해진다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건 사람 마음을 놓치는 일과도 같았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던 정숙 씨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서울은 너무 낯설고 멀었기에 광주에 있는 성형외과를 수소문해 조용히 예약을 잡았습니다. 눈꺼풀 수술이니 거상술이니 하는 말은 잘 몰랐지만 그녀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예뻐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시 세상을 똑바로 보고 싶어서. 그렇게 평생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던 이정숙 씨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병원 문턱을 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누군가에겐 평범한 하루였겠지만 정숙 씨에겐 자신을 구하는 첫 번째 용기의 날이었습니다. 광주 시내 한복판.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번쩍이는 고층 건물들 사이 유독 깔끔하고 번듯하게 리모델링된 성형외과 건물 앞에서 이정숙 씨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순천에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시외버스를 타고 다시 시내버스를 갈아타며 도착한 낯선 도시. 병원 위치를 찾느라 지도 앱도 몇 번을 켰다 껐다 하다 결국 지나가던 젊은이에게 길을 묻고 나서야 도착한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소 숨을 고르며 병원 자동문 앞에 섰습니다. 평소 입던 회색 가디건 위에 딸이 사준 감색 재킷을 조심스레 걸쳤고 낡은 구두는 오래 걸은 탓에 발등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조금은 어깨를 움츠린 채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코끝을 찌르는 강한 향수 냄새와 새가죽 소파의 냄새가 그녀를 낯설게 감쌌습니다. 접수대에 다가가 예약자 이름을 말하려는 찰나 왼편에서 익숙한 듯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찔렀습니다. 야, 저 사람 정숙이 아니야? 세상에, 너 맞지? 아직도 그 촌구석에서 카페하며 사는구나? 순간 정숙 씨는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세 명의 여자 정숙 씨와 같은 반이었던 복자, 미순, 연이었습니다. 그들은 50대 후반 같아 보이도록 공들여 손질한 단발머리와 과한 화장,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눈가엔 보톡스의 흔적이 번들거렸고 입가엔 교묘한 비웃음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카페해? 우와, 진짜 성실하다. 난 이번에 프랑스 다녀왔지. 요즘엔 유럽도 별로더라. 복자는 일부러 과장된 하품을 하며 말했고 미수는 정숙 씨의 발끝을 슬쩍 쳐다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하긴 하다. 나 같으면 그만뒀을 텐데 아직도 혼자 사는 거지?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쥔 진료 차트의 모서리가 조금씩 구겨졌고 등 뒤로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지나가며 세련된 여성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녀의 촌스러운 발목 양말과 다소 낡은 바지는 이 공간과 확연히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고 그저 조용히 창가 쪽 빈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료 차트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지만 속에서는 작고 흐릿한 속말이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괜히 왔나 그냥 참을 걸 그랬나.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올 때는 아닌가. 밖에서는 햇살이 찬란했지만 정숙 씨의 가슴속은 그늘처럼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남 앞에서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잠시 후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한순간에 뒤집을 반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비웃음이 가득 찬 대기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쿡쿡거림, 손가락질, 그리고 힐끔거리며 주고받는 시선들. 이정숙 씨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바닥엔 차트에 뾰족한 모서리가 찍힌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한숨을 꾹 참고 가방끈을 움켜쥔 손에 힘을 실었습니다. 뭐하러 이런 데까지 왔나? 수십 번 스스로를 다그치며 용기를 냈던 자신이 지금은 고작 몇 마디 비웃음에 주눅 들어 도망치려는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똑바로 걷던 발걸음이 자꾸 엇나가고 고개는 점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정말 조용히 뒷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냥 돌아가자. 괜히 마음만 상했네. 심장이 쿵쿵 울렸고 입술 안쪽을 자꾸 깨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야 다시 그 조용한 순천의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아무 일 없던 듯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컥.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정숙 씨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빠르게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일단 안쪽을 둘러보더니 정숙 씨를 발견하자마자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사람처럼 그녀에게 곧장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 단호하면서도 안도감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정숙 씨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뜬 순간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오래된 신뢰가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차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순간 대기실 전체가 정지한 듯 고요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동창들의 웃음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막 코웃음을 치려던 누군가는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복자, 미순, 연희 그들 셋은 눈빛을 교환하며 동시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뭐, 병원장이 정수기를 여보라고? 병원장이라는 남자가 여보라고 부르며 이정숙 씨의 손을 잡은 순간 대기실은 마치 정전이라도 난 듯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짙은 립스틱을 꺼내 고르며 거울을 돌려보던 복자는 입술이 말라붙어 입을 반쯤 벌린 채 정숙 씨와 병원장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손에 들고 있던 샤넬백을 무릎 위에 덜컥 내려놓았고 미수는 순간 당황한 나머지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딸깍하는 휴대폰 케이스 소리마저 크게 울렸습니다. 그때 복자가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야, 저 사람 병원장 아니야? 원장님 맞지? 그러자 옆에 있던 연희가 복자의 팔을 툭 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나 저 사람 본 적 있어. 뉴스에도 나왔어. 성형외과계에서 지방 출신인데 성공해서 강연도 다닌다던데. 그 말에 미순이 불쑥 말끝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 정숙이 남편이야? 방금 여보라고 했잖아. 사모님이라니. 그럼 우리 지금 말을 끝내지 못한 채 셋은 서로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촌에서 커피나 타며 사는 애라며 깔깔대며 웃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미수는 부랴부랴 손거울을 꺼내 얼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끝에 마스카라는 번졌고 한껏 올려 세운 머리는 방금 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가 지나가자 간호사 한 명이 허리를 거의 90도 가까이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원장님이 아침부터 기다리셨어요. 그 말에 대기실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출렁였습니다. 그간 무심히 앉아있던 다른 환자들도 고개를 돌려 정숙 씨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들은 입을 가린 채 서로를 찔러가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사모님이라고 했지? 진짜야? 저분이 병원장 부인이야?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어쩐지 기품이 있더라니. 그제야 동창 셋은 보였습니다. 정숙 씨의 낡은 구두가 아니라 그녀가 아무 말 없이 견디며 지켜온 자존심이 촌스럽다고 비웃던 회색 가디건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온 흔적이 묻어있는 품위가. 복자는 괜히 목덜미를 만지작거리며 당황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까 내가 좀 심했나? 진짜 몰라봤네. 정숙이 사람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미수는 괜히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정숙 씨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정숙아, 아까 우리 그냥 반가워서 그랬던 거야. 진짜 너 잘 됐다, 야. 하지만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병원장의 손을 가볍게 맞잡고 진료실 쪽으로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단단했고 입꼬리는 아주 살짝, 그러나 자존감으로 물든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구두 소리는 대기실 바닥을 따라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발걸음은 이제 도망치려던 여자의 발소리가 아니라 인생을 제대로 살아온 여자의 존엄을 알리는 박수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간호사의 정중한 목소리가 정숙 씨 곁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원장님, 특별실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예전부터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내 아내 덕분이다라고요. 그 말에 병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정숙 씨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말없이 그녀를 이끌어 대기실 한가운데를 가로질렀습니다. 아무 말 없는 걸음이었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수십 년 세월의 무게와 존중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동창들 복자, 미순, 연희의 눈앞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누구보다 일찍 결혼했던 정숙. 그녀가 결혼한 남자는 인상 좋고 착했지만 집안이 어려워 대학도 중퇴할 위기였다는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정숙은 그 무렵 혼수도 제대로 못해갔다며 동창들 사이에서 가십의 대상이 되었고 정숙이, 걔는 뭐 남편 하나 바라보고 사는 여자잖아. 허구한 날 식당 일에 청소까지 돈 벌어서 대학 다시 보내는 게 대체 무슨 의미야? 다들 그렇게 수군거렸던 얼굴들이 지금 하나같이 입을 다문 채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무시당하던 선택이, 그 조롱받던 남편 뒷바라지가 지금 이 반짝이는 병원 건물 전체를 만든 씨앗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병원장은 대기실을 지나며 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또렷하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병원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름은 제 것이지만 기반은 제 아내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해줬고 졸업할 수 있게 했고 병원을 처음 열었을 때도 카운터를 지켜준 사람도 아내입니다. 제게 있어 이 병원의 진짜 시작은 그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대기실은 또 한 번 조용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여전히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동창들 앞에선 단 한마디 없어도 모든 걸 설명하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엔 자랑이 아닌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복자는 침을 꿀꺽 삼키며 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이제 질투도 우월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당혹감과 부끄러움 그리고 깊은 후회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수는 애써 목을 가다듬고 아까는 그냥 반가워서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꺼내려다 스스로 말을 삼켰고 연희는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다시는 그 웃음소리를 낼 수 없을 것처럼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숙 씨는 병원장의 손에 이끌려 진료실 쪽 복도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대기실에 있던 누구도 잊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가 보여준 건 복수가 아닌 세월 위에 쌓인 진짜 품격이었고 촌에서 커피나 타는 줄 알았던 여자가 남의 인생을 살리는 병원을 세운 진짜 어른이었다는 사실을요. 정숙 씨가 병원장의 손을 맞잡고 복도 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대기실에 앉아있던 동창들, 복자, 미순, 연희는 안절부절 못한 채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촌에서 커피나 타며 사는 애라며 낄낄거리던 자신들이 지금은 그 정숙이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자가 가장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숙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수가, 아니, 사모님 아까는 진짜 그냥 옛날 얘기한 거였어.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우리가 말이 좀 험한 거 알잖아, 하. 복자의 목소리는 억지 웃음으로 갈라졌고 미수는 옆에서 거들듯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옛날부터 다투긴 해도 정은 있잖아. 우리가 정숙이 내 성격 몰라서 그랬겠니? 다 오해였지. 말끝마다 웃음과 손짓을 섞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지만 정숙 씨는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머리 위로 손을 올려 단정하게 올려 묶은 머핀을 고점에 만졌습니다. 그 손끝에는 흔들림 없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 하나하나가 뼈처럼 박혔습니다. 촌에서 커피는 팔아도 인격은 안 팔았거든. 그 짧은 한마디에 대기실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던 배경 음악조차 갑자기 멎은 듯했고 복자의 웃음은 입꼬리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미수는 어깨를 움츠리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연희는 눈을 깜빡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몇몇은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척하거나
가방 끈을 쥐고 손톱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촌티라며 비웃던 회색 가디건이 이제는 자신들의 옷보다 훨씬 정갈해 보였고 정숙 씨의 낡은 구두가 이상하게도 그 어떤 하이힐보다 묵직한 걸음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병원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병원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고 둘은 천천히 진료실 쪽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말이 없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크고 분명했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제대로 살아낸 사람은 결국 증명됩니다. 진료실 문이 부드럽게 닫히기 직전 정숙 씨는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리고 대기실 너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한때 친구였던 사람들을 향한 지나간 정에 대한 작별 인사 같기도 했고 수십 년을 참고 견디며 살아온 이 땅의 수많은 정숙 씨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 같기도 했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 한 줄기가 비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에 남겨진 사람들, 고개 숙인 동창들, 속삭이던 환자들, 말없이 바라보던 간호사들은 모두 그 자리에 가만히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결국 어떤 고함도 욕설도 되갚음도 없이 한마디의 품격과 한 줄기 미소로 완벽하게 복수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정숙 할머니의 단단한 한마디, 촌에서 커피만 타도 인격은 안 팔았거든.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가슴 뭉클하고 속 시원한 실화 사연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